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김경수 의원, 부위원장의 정덕남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양시 의정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위원회 철회 요구로 2월 1일 의회운영의 제1차 회의에서 철회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2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월 3일 종무경제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2월 4일 예산개선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2월 2일, 2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일 예산개선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 등 6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 직필을 위해 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항상 간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의회 운영의 문제점과 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기 삼선의 김선아 의장님께서도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신상 발언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발언 신청을 불허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62회 정례 제2차 본회의 중 초선의 이호건 여당 대표와 최병일 직무대행은 의회 사무국의 신상 발언 신청과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듯 발언 기회를 허가하였으며 신상 발언 기회를 얻은 이호건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통해서
김필려 국민의힘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가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 발언을 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뒤로 한 채 언론 보도용 사진 찍기 챌린지 행사에 급급한 의회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조례와 관련하여서도 내용이 미비한 선언적 조례를 남발하거나 문제가 있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조례를 수정도 없이 곧바로 재상정하기 위해 강요와 꼼수를 두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안 하는지 모르는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은 바람직한 의회와 의원상 재정립에 여야가 얼굴을 맞대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의정단 선거와 관련하여 시민과 언론, 공직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의 안양시의회가 또다시 권용을 남용하는 엉터리 의회 운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의 이름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적절치 않은 의회 운영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물을 일으킨 직무대행과 여당 대표는 각각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무국도 정상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귀인동 주민들의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귀인동 주민들은 최대호 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 사유는 최대호 시장의 개인 비리와 관련하여 사적인 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은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며 터미널 관련 제안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위반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감사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의 개인 비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감사와 개인감사를 구분한 것이고 최대호 시장의 개인 비리는 위반을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김모 도시주택국장은 분명 안양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기인동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제안서의 승인이 늦어지면 건설사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걱정하는가 하면 귀인동 공대위 위원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왜곡하며 시민 고발단과 관련하여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인동 주민들은 특혜 유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처럼 밀실행정을 통한 회유와 협박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혹시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께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시려면 1년 4개월여 남은 재임기간 동안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중지하시던가 아니면 부적절한 행위로 오해를 사고 있는 도시주택국장의 전격 교체를 통해서 건설사의 제안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던가 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주민들의 특혜 유착 의혹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앞서 은경택 의원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부의장에 대한 권한남용, 허위 발언. 저는 전 대표한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신상 발언 허락한 적 없고요. 발언 때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문제 제기하시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21명의 장이 아닙니다. 안양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왜 거짓된 발언을 사실인 양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들으세요. 조용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 123 신천동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한 바람으로 도시주택국 조직 개편을 해야 하며 주거복지센터 설립 그리고 주거복지 전담팀 신설을 촉구합니다. 이유는 우리 안양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양시만의 특징이 있는 도시 가꾸기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정치인지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 등 안양시에 분산된 정비 사업 업무를 시민 편의를 위해 한과에서 관리되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도시 주거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원활한 인허가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도 시민의 불편함 없는 발빠른 업무 인수인계가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팀은 한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실례로 재개발팀과 재건축팀 따로따로 행정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동일한 안양시의 인허가 업무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 불신, 혼란뿐만 아니라 시의 도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민원 발생 및 행정 처리의 허점도 자주 발생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복지 전담팀 신설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주요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마련 전략의 하나인 합리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국적인 주거복지의 중요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역협력형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안양시 주택가는 공동주택관리팀과 공동주택감사팀 및 공동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정비팀은 소규모 주택단지 정비사업, 공동주택 사업 승인, 지역주택조합 인가 등 32개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7,566명, 12,302호 등록 및 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며
주택가는 총 4개 팀 24명, 특히 공동주택 정비팀의 경우 팀장 포함 10명에 이르는 과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개설, 운영 및 정부 주거복지 정책 과제를 실천할 부서, 업무량이 방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 주거복지를 전담할 부서 등 업무 분장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은 바로 시장님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하루속히 주거복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이로운 정부 정책 주요 과제를 실천하고 또한 우리 시에 맞는 주거복지 행정을 펼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주택 관련 업무,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를 주택정책과 및 주택사업부서로 구분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주택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시급한 업무 조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 것입니다. 2021년 시정 목표 우리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주거복지센터 설립 그리고 주거복지 전담팀 확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따뜻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달 1, 2동 안양이동 지역구 시의원 이은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양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공직자,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역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사회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통과 통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범위가 확대되어 복잡 다양화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요구의 분출로 이어졌고 기존 행정의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행정 환경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입장 차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시민들의 욕구와 요구는 높아졌습니다. 사회 문제가 한층 다원화되고 복잡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관 중심으로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강조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민간의 협치입니다. 안양시만 해도 현재 시민참여위원회를 비롯하여 167여 개의 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를 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협치의 당사자인 민과 관의 준비 부족입니다. 관은 협치를 행정의 또 다른 옥상옥으로 생각하며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민은 다양한 협치를 수행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협치 확대를 위해서는 관의 행정 혁신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주요 당사자인 민, 즉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근래 들어 중앙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안양 시민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시정과 의정 협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양 시민들의 시정, 의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안양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만을 떠올리지만 실은 시민 개개인과 소모임이 함께하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 시민활동과 양성과 역량 강화, 다양한 모임 및 단체 인큐베이팅, 시민단체 지원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안양시 시민사회의 현황 조사,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2020년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를 근거로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수요조사를 통해 5개의 지자체에 2억 원의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령으로 이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고사항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행정 혁신 확대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는 그를 뒷받침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회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뒤처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고 2억 원의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기회도 함께 잡는 시대를 앞서가는 안양시, 시민의 안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성실하게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지피를 위해 시민들의 알거리 충족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최병일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월 4일 행안부와 권익위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안양시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베드타운 중의 우수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2년 연속의 쾌거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등 121건의 수상과 업무 재택으로 많은 보조금도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서에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반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번 민원 서비스는 3대 분야의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행정 성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서면평가, 현장 실사, 그리고 설문조사로 5개 항목인 민원행정 전략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의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민원 서비스 수준을 강조했고
국민 제안의 정책 반영, 노력도 및 고충 민원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안양시는 이 중에서 첫째,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수립 계획 수립의 적합성이 0.2 있으며 둘째, 민원행정 관리 조직이 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민 생각 반영에 대한 노력도는 0.2였습니다. 이러한 최하점의 점수 때문에 2년 연속 전국에서 5등급 중 4등급을 받으면서 경기도에서는 꼴찌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원행정 및 고충 민원 처리는 2등급을 받았지만 4등급인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과 민원행정 관리 조직 구축은 민원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 생각하며 민원행정의 제도 개선과 민원행정 관리 조직이 구축되지 못하면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와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최근 들어 점점 인사 이동이 빨라지면서 3개월과 6개월의 짧은 근무 기간으로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하고 인사 이동이 하여 언제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힘쓰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이 민원 행정 서비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책과 멋진 말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평가와 결과가 이것을 반증하지요. 차후 집행부서에서는 우수 시군에 대한 배치 마킹 실시와 부진 지표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석수 12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정론 직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촌동 터미널 부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계획은 수년 전부터 특혜 행정과 유착 의혹이라는 주민들의 의혹 제기로 안양 지역사회와 언론에 많은 파장을 낳고 있으며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제안서가 개인 업자에 의해서 접수되고 공람 공고가 이어지기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최대호 시장님의 필탑 학원 법인으로부터 시작된 특혜 유착 의혹을 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전제 조건인 공공기여와 관련하여서도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주민 공람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왜 제안사의 일방적인 입장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반대 민원은 반영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행정 절차상 공람 공고 기간 중에 제기된 주민들의 공람 의견과 목소리를
본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귀인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저희 국민의힘 규섭단체의 공람 의견서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자를 위한 행정이 아닌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49층 오피스텔의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전제 조건은 공공기여입니다. 공공기여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에 돌려주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 평촌동 934번지의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안양시와 제안사인 해조건설은 643억 원의 공공기여에 합의하였고 공람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사인 해조건설은 오피스텔 단지 내 정문 옆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주민 편의 시설인 수영장과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을 지어서 안양시에 기부 체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정 단지 사유진의 공공기여는 다분히 명목상 형식적 공공기여이며 전형적인 특혜 행정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승인 기관인 안양시와 제안사인 해조건설의 이러한 공공기여 방식은 주민들과 전문가 심지어는 심의위원들까지 순수한 공공기여에 의한 기부 체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공공시설이면서 주민 편의 시설인 수영장과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이 특정 단지 사유지 내에 들어서면 분양이 잘 될 것이고 오피스텔의 재산적 가치는 더 상승할 것임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안사인 해조건설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 행정이요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건설사를 위한 오피스텔 집주민을 위한 공공기여에 합의를 하였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공공시설인 주민 편의시설의 특정 단지 내 건립은 안양시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 부실과 주민들의 이용률 저하로 인한 편가르기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올바르지 못한 공공기여 정책이기 때문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 변경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 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안양도시 최대우 시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1900여 공직자분들 노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기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존 수영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존 수영이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 생존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몸짓, 물에 대한 두려움 극복,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 등 물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수영 교육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법적 근거로 탄생한 생존 수영 교육은 시류의 편성에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5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멈춰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편의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시설 대여를 기피하는 현실이고요. 교육 시간은 1년에 10시간에서 20시간 지침인데 우리는 10시간을 하고 있죠. 교육 시간은 부족합니다. 당연히 시설도 부족하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전문 강사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형식적인 물놀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진정 생존을 위한 수영 교육이 아니라 애들 물장난 치는 것이며 더 확대 해석하면 애들 데리고 물장난 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의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안양시만의 조례를 지정 중에 있으며 안양시만에 특화된 초등학생 수상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최대우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생존 수영 교육은 교육청과 안양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주관한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서울시처럼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생존 수영 교육의 개선 방안을 놓고 보면 첫째는 시설입니다. 둘째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시설을 놓고 보자면은 초등학교 내 수영장 신설, 이거는 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고요. 안양시 소유 수영장 우선 대관,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조차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자, 서울시처럼 간이 수영장을 설치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양에서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아야지 버스 타고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 수영장 건물 뒤편, 자, 사진을 보실까요? 네, 돌려주세요, 사진. 자, 보이는 저 건물이 종합운동장 수영장 건물입니다. 저 건물 앞쪽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고요. 이 건물 뒤쪽에 보시다시피 요 맨 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땅이 제가 이제 가봤는데 한 700~800평 정도 되는 네모진 아주 우수한 토지예요. 이게 옛날에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이었는데 5년 전에 흙을 메꿔서 지금 시멘트를 발라놨고요. 비워놓은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런 우수한 토지를 왜 이렇게 비워놓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우 시장님은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토지에다가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든 키즈 수영장을 설치하든 해서 생존 수영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1급지는 안양, 과천, 광명, 수원, 성남 이 5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땅이 부족해서 난리죠. 이 안양에 지금 검역원 부지든 만안각 부지든 견인보가선 부지든 이런 토지든 개발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보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자, 둘째는 생존 수영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 직영이든 위탁기관을 찾아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요. 셋째는 생존 수영 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현장 여건과 교육 여건, 교육 장비를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안양시에서 종합 운동장 실내와 야외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간이 수영장을 설치해서라도 이동식 생존 수영 교실을 실시하는 등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 강사진들과 협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야 되고요. 예,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5분) 자유 발언을 하신 6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신 은경택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여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거짓말했다 그랬어요. 자석으로 들어가세요. 나중에 줄게요. 들어가세요. 근데 안 준다고 그래 나중에 준다. 지금은 안 줘요.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언제 줄 거예요?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언제 줄 거냐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리에 들어가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부위원장 이은입니다. 지난 2월 2일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의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병역 의무로 휴학 중인 대학생에게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과 관련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 휴가 신설 및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우리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까지 구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 조직의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안양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임원으로 사무총장을 새롭게 두는 등의 규약 개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노래 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활용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 해체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소외 단절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적 고립된 1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조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가구가 증가하는 시점이므로 조례 제정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래 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내 노래 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내 노래 연습장 업자에게 운영상 준수사항,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각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 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 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조직적으로 확대 진화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 있는 피해자 지원, 서민의 인권 증진과 범죄의 사전 예방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증진 필요성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외국인 인권 증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조문 중 자꾸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15조 실태 조사 및 복지 요구 조사 등을 실태 조사 및 복지 욕구 조사 등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에 있어 관내 공용 수영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생존 수영 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등을 발굴,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시 문화산업 발달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 일정 제9항 안양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경위 및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안 갖고 와도 되나? 나 안경 좀 줘. 안 보이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63회 안양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초과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초과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차려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지원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의원님들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은경택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법인 이전 및 관련 내용들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조사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집니다. 감사하면 감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은 이제 어른스럽게 그만하신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집행기간 업무 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기다리시라고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의사 일정에 방해를 하십니까? 재선 의원들이.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의 장소가 있습니다. 의장 권한은 발언의 장소 제29조 회의 규칙에 의해서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택 의원님, 좌석에서 얘기해 주세요. 자, 좌석에서 얘기했습니다. 참 안양시 의회 역사상 정식으로 발언 요청을 했는데 마이크를 못 쓰게 하고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안양시 역사상 의원님처럼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빨리 발언을 1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의사 일정에 방해를 하시잖아요. 아까 신상에 대한 발언만 하세요. 자,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으신 것처럼 저의 5분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최병일 부회장님은 저의 5분 발언 내용에 거짓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상 발언 또는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독사를 당했습니다.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는지 설명도 없이 분명히 발언 기회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직원을 통해서 독촉을 하니까 마지못해 16항 안건 심의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발언 요청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제가 뭐를 거짓말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저희의 5분 발언 내용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겁니다. 전반기 3선의 김건하 의장님께서도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한 내용은 신상 발언의 대상이 언제까지 둬야 아니라고 되는 거야? 단호하게 발언 요청을 불허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거짓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62회 정례 2차 본회의 중 초선의 이호건 여당 대표와 최병일 직무대행은 의회 사무국의 신상 발언 신청과 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듯 발언 기회를 허가했으며 신상 발언 기회를 얻은 이호건 대표는 준비된 홍보를 통해서 김필력 국민의힘 대표가 했다는 말을 해가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허위 발언을 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 자신 있게 거짓말을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는 5분 발언을 또 다시 하는 거니까요. 내용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거짓말 얘기를 뭐가 거짓말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비의원체 언론 보도용 사진 찍기 챌린징에 급급한 의회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미비한 선언적 구제를 남발하거나 문제가 있어 상임위의 개유적인 조례를 수정도 없이 곧바로 재상정하기 위해 강요와 꼼수를 두는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원의 권한을 남용해가면서까지 의회의 권위를 신축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겠으며 지금은 진짜 의회와 5분 발언 다시 의원상 하고. 재정립에 여야가 얼굴을 맞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절치 않은 의회 운영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뭐 있어? 물을 일으킨 직무대행과 여당 대표는 각각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무국도 정상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중 의장님, 내 말 중에 뭐가 거짓말입니까? 예, 앉으세요. 발언 다 하신 거죠? 발언 다 하셨어요? 발언 다 하셨어요? 앉으세요. 남아서 빨리 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안양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 의원은 2번의 5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신상에 대한 부분 아닌 부분만 얘기하세요. 왜 처음부터 다 합니까? 아유, 똑바로 하세요, 정말. 정말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자, 최병일 부회장님과 김진 사무국장은 저의 정상적인 발언 신청을 묵살함에 대한 사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최병일 부회장님은 제가 어떤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는지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거짓말 부분이 아니라면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제가 안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라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하라고 그랬죠? 발언 신청 안 준다고 했어요. 부끄럽고 생 나중에. 처음에 안 준다고 했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나중에 하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무튼 됐고요. 은경택 의원님 발언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 저한테 있고요. 재반박하고 싶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 기회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